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 여기 한국으로 여행 온 스웨덴 여성이 황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길 한복판에서 춤까지 추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울부짖다가 곧 실신해버리고 맙니다. 약 10분 뒤 한국인 남성이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말하는 소리에 깨어나게 된 그녀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여성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베카 크롬버그라고 합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무려 5년 동안 스톡홀름 길거리를 쓸고 닦던 저는 얼마 전 환경미화원 동료들과 마트에서 재미로 참여한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해외 여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등이 아닌 2등에 당첨되어서 선진국 미국 대신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나라인 한국행 티켓과 가이드 이용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평소 환경미화원 일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인들은 더하면 더할 거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동료 환경미화원들은 본인들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후진국 한국에 여행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TV나 보겠다며 저를 비웃더군요. 저도 동료들의 말을 듣다 보니 괜히 가난한 한국에 가서 범죄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래서 다시 마트에 가 경품 수령을 하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한국행 비행기 티켓 대신 돈으로 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해볼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출장차 한국에 가봤다던 한 마트 직원은 스웨덴의 길거리보다 한국이 훨씬 더 쾌적하며 치안도 너무 좋아 젊은 여자 혼자 여행하기엔 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함께 1등 경품인 미국 티켓보다 2등 경품인 한국 티켓에 당첨되어 운이 좋다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지도를 보니 중국보다 땅덩어리도 작아 안 가봐도 한국은 후진국일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마트 직원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마트 방침상 돈으로 대신 줄 수는 없다고 얘기해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이 마피아 조직 같은 범죄자들의 소굴은 아닐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수십 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더군요.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은 신났다는 듯이 일제히 한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최신식 전기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티켓은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저에게 한 한국인은 노머니라며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기버스를 10분이라도 타고 가려면 티켓 요금은 물론 버스 안내원에게 팁이라도 얼마 얹어서 줘야 하는데 난생 처음 겪은 한국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은 이런 고급진 무료 서비스가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차례차례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다는 사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버스를 탈 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고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광경을 본 저는 이게 바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가고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인천공항은 스웨덴에서 가장 크다는 공항보다도 10배는 커 보였고 바닥을 둘러보니 쓰레기가 단 하나도 버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 미화원으로 5년 동안 일했던 저조차도 이렇게까지 깨끗한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들은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질투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을 걸어가면서 혹시나 스웨덴처럼 범죄 조직이 구석에 숨어 있지는 않을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걷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범죄 조직은커녕 체격이 좋고 건장한 한국인 남직원들이 공항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직원들은 스웨덴의 남자들보다 키가 크고 듬직해서 최소한 인천공항에서만큼은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약 5분 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 동안 저를 가이드해 주실 한국인 미영 씨를 만나게 됐고, 미영 씨의 안내대로 역으로 향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웠던 건 한국에는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스웨덴에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스웨덴과 비교하면 선진국 시스템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 타고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좌석은 스웨덴의 기차 1등석 자리보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저는 매우 당황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데 공항과 지하철만큼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괜히 박수를 보내고 싶더군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한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저처럼 모두가 똑같은 옷을 3일에서 5일 정도는 입어 소매 부분이 닳거나 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깔끔하다 못해 은은한 향기까지 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의 청결한 옷을 보다 제 옷을 보니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자꾸만 소매 부분을 꼬깃꼬깃 접어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본 미영 씨는 미영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잠시 들러 제가 입을 만한 깨끗한 한국 옷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약 10분 뒤 지하철에서 내려 미영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름다운 조경은 물론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스웨덴의 호텔 엘리베이터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더욱 놀라운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혼자 살고 있다던 집은 스웨덴에서도 상류층이 산다던 주택 내부보다 더 크고 경치도 좋고 가구나 인테리어도 정말 비싸 보였기에 저는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진짜 후진국은 한국이 아니라 스웨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분 뒤 미영 씨가 들고 온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미영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하 1층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한국인 미영 씨가 사실은 지하에 저를 데리고 가 범죄 조직에게 넘겨버리는 건 아닌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파트 지하와 곧바로 연결된 지하철역이 눈앞에 펼쳐져 저는 그만 기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영 씨는 한국은 아파트 지하에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미영 씨보다 더 잘 사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그런 한국인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에는 수영장이나 볼링장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더군요. 제가 본 미영 씨의 집도 스웨덴 부자들이 사는 거주 공간보다 좋은데 미영 씨보다 잘 사는 한국인들도 많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자 소나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산이 없는 한국인 여고생들이 급하게 저희가 있는 지하철역으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고등학생들은 우산을 살 돈이 없을 만큼 가난한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뒤이어 우산을 쓰고 유유히 걸어오는 다른 한국 여고생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여고생들은 우산을 툭툭 털더니 빗물 제거기에 한두 번 문지르고 이내 뽀송뽀송해진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미화원으로 일할 때 빗물을 청소하느라 허리 디스크까지 생기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스웨덴은 왜 이런 빗물 제거기 하나 설치해 줄 수 없는지 원망스러운 마음과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우산을 사러 미영 씨와 지하철 계단 쪽으로 다시 걸어가던 중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빗물에 미끄러져 두 팔이 부러진 것 같은 심각한 고통에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영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부축해 지하철 내부로 걸어 들어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팔이 부러진 외국인의 아픔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미영 씨의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하철 안에 구석 복도로 들어가자 메디컬 존이라고 써있는 의료시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에 저는 매우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웨덴에는 병원 한 번 가려면 구급차를 타야 했는데 미영 씨의 말을 들으니 한국은 긴급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봐주는 메디컬 존이 지하철역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진짜 선진국 한국의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미영 씨는 치료비가 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외국인을 위해 돈까지 대신 내주더군요. 한국이라는 살기 좋고 쾌적하고 친절한 나라를 알게 된 지금 저는 치안이 안 좋고 의료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스웨덴보다는 의료 강국의 교통 인프라까지 완벽한 한국으로의 이민을 꿈꾸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 많고 따뜻한 한국인들과 어울릴 생각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해외 반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